네, 지금부터 12주차 심화 캡스톤 디자인 발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주는 저희가 AM21팀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와 테스팅 자동화를 수행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를 심화 캡스톤의 주제로 진행하게 된 AM21팀의 발표자 김태영입니다. AM21팀의 팀원은 박미란, 김태영, 정순아, 배서인이며 지도 교수님은 김기태 교수님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번주에 진행된 내용은 TOD2 API를 사용하다 생긴 레이블맵 에러를 재설치와 경로 설정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UI 부분에서는 메인 이미지, 이미지 롤, 콤보박스, 레이블 리스트를 연동하였습니다. 또한 서버와 로컬 연결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발생한 메모리 에러를 해결하였으며 스텝을 8촌으로 두고 전이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이학습을 진행하여 생성된 모델로 객체를 추출해보니 객체 인식률이 예상했던 결과보다 낮아서 이를 높이고자 스텝을 2만으로 바꿔서 다시 전이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차에 이어서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로컬과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소켓 통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문제가 되었던 방화벽 부분을 해결하고 로컬 서버 간 통신을 확인한 후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소켓 통신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버 측의 작동 방식은 소켓 서버 001.py 파일을 실행시키면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되고 레빗 이미지를 압축한 rabbit.gb라는 압축 파일을 수신합니다. 그리고 해당 압축 파일을 압축 해제하여 레빗 이미지를 리사이즈한 후에 다시 압축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에게 파일을送신하기 위해 소켓 서버 002.py 파일을 실행시켜 클라이언트와 연결한 후에 파일을送신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작동 방식은 소켓 클라이언트 001.py 파일을 실행시키면 레빗 이미지를 압축하여 압축 파일을 생성하고 서버와 연결하여 압축한 파일을送신합니다. 이후 소켓 클라이언트 002.py 파일을 실행하여 서버와 연결하여 파일을 수신하고 압축 해제하여 리사이즈된 레빗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해당 동작들의 결과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UI입니다. 학습과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XML을 추출하기 위해 영역 추가와 영역 삭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형태로 XML을 추출할 것이며 임의로 이미지는 분류해 놓았고 XML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보았던 이미지 폴더를 불러오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띄워지고 연동된 레이블 리스트, 콤보박스, 이미지 롤 모두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역을 추가할 레이블 명으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역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띄워지고 임의로 캣을 더블 클릭하고 영역 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영역을 지정한 부분을 드래그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한 레이블 명과 레이블의 색으로 영역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XML 폴더를 보면 해당 이미지 명으로 XML이 생성되었으며 이미지와 영역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같은 이미지에 다른 레이블 명으로 영역을 추가하면 화면은 잘 띄워지고 XML에도 잘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에도 추가가 가능하며 XML도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역 삭제입니다.
영역 삭제 버튼을 클릭한 뒤 삭제하려는 영역내를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역이 사라지고 XML에서도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역이 없을 때 제거하려고 하면 경고창이 뜨고 다른 구역을 클릭하여도 경고창이 뜨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남은 영역을 삭제하였을 때는 XML이 삭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관련 기능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익률 산출 및 비교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수만큼의 기업을 추천하는 기능을 구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펀드 이름에는 운용사, 유형, 테마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추출한 상위 펀드 이름을 이 정보들로 나누어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테마를 선택하여 관심 있는 펀드를 추출할 것입니다. 다음 주차에 진행할 내용은 스텝을 높여서 전이학습의 객체 인식률을 높일 것이며 서버와 로컬의 연동, 전이학습과 영역 추출로 생성된 데이터 저장, 마지막으로 UI의 영역 삭제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개발 일정입니다. 출처와 노션 주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 아이고, 계속 돌아가네. 네, 내용 잘 확인했고요. 여기도 저희가 그 PPT 가지고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전이학습하거나 서버 파일 실행, UI 연동 뭐 이렇게 뭐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 요번에 뭐 마찬가지에 지금 이게 이어서 계속 전이학습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서버 소켓 통신이라는 걸 이제 성공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영역 추가하고 삭제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요 팀은 나름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이제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레이블링 하는 쪽에서 이제 어쨌건 이전에 있었던 메모리 오류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뭐 해결했다고 하니까 뭐 그건 이제 정말 다행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해당되는 애를 가지고 지금 그 전이학습 실행을 하고 요거를 이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어쨌건 아직은 인식률 같은 게 조금 낮은 그런 상태라서 그죠? 인식률이 낮아서 이제 어쨌건 뭐 그 학습을 조금 더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미지에 대한 학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딥러닝 서버 이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래도 시간이 뭐 4시간, 뭐 8시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거 한 번씩 돌려보면 좋죠.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지금 느끼겠지만 이 어쨌건 학습 한 번 시키는데 4시간이나 8시간이 걸리면 사실 그동안 딴 거 할 게 없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이 돼야 이제 그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이전처럼 해서 돌리다가 메모리 에러 뜨거나 막 이러면 또 2-3시간 그냥 막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딥러닝 하려면 그 장비가 좋아야 돼라고 하는 얘기가 그 장비가 어떤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만약 그냥 일반 노트북으로 하면 하루도 더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어쨌건 뭐 AI 센터나 아니면 그 저희 과에도 그 딥러닝 서버가 있으니까 뭐 좀 활용을 해서 이런 학습을 시킨다거나 이럴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모델 가져가서 이제 쓰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해서 이제 다른 학생들도 필요하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버랑 소켓 통신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자바나 이런 시간에도 사실은 이런 서버 소켓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서버 측에 요렇게 서버가 계속 구동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리스너 띄워놓고 계속 구동하고 있다가 이제 탁 들어오면 여기서 억셉트 발생하면서 이제 새로운 소켓 만들어지면서 이제 통신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신이 연결이 돼서 처리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쓰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서버 통신이라는 게 뭐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뭐 소켓 통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상태고, 그 기본 틀들이 딱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해서 이제 해보시면 처리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zip 파일 다루는 법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그 접근하는 그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소켓 통신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본 파일이 있었는데 걔를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사이즈하는 그런 기능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파일을 보내서 이렇게 리사이징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리사이즈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 리사이즈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파트거든요. 어쨌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리사이즈 해놓고 필요한 부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을 이렇게 서버 쪽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서버에서 받고 이런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어찌 보면 거의 수동으로 지금 이게 자동으로 이게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지금은 이 부분은 자동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직접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바로 잡히는지,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좀 문제가 있죠. 여기를 랩이 실어졌고 여기를 버드라고 잡으면 서로 다른 종류라고 지금 된 거잖아요. 근데 아마 아까 전처럼 그냥 강제로 수동으로 라벨링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근데 지난번에 거 보면 자동 인식이 됐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경우만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영역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뭐 사실 뭐 정확하게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다양한 형태가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그거까지 이렇게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과정을 이제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영상을 잡은 애들을 저희가 이미지로 따로 이제 추출을 해내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 부분이 이제 따로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그것도 이제 다음에 실제 소스를 좀 보면서 그리고 돌아가는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 기능도 지금 뭐 몇 가지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것도 제가 이제 직접 보질 못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요거 이제 그 배서연이라는 친구가 진행한 것 같은데 그 직접 약간 설명을 좀 해주거나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현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살살 마무리를 할 때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한 기능으로 다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네이버 수익률 상위 펀드 뭐 이런 거 추출한다 그러는데 그냥 네, 지금 요 그림은 아마 그냥 웹사이트에서 그냥 가져온 것 같은데 요게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지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쓸 건지 뭐 그런 것도 조금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할 내용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봤듯이 여기 영역 추가하고 영역 삭제하고 뭐 그래서 같이 연동되는 것까지 이제 다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전이학습이 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거 완료되는 거. 사실 어제 그 서버 걸어놓고 온 걸 봐서 어쨌건 뭐 금방 되겠죠. 조만간. 어쨌건 전이학습 되는 거. 그다음에 요 연동하는 거.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연동하는 거. 데이터 저장되는 거. 그리고 이쪽 오른쪽 영역에 대해서 뭐 좀 처리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팀은 요런 내용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정도 뭐 지금 잘 맞춰가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이제 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저희가 오늘 12주를 찍고 있기 때문에 14주 정도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14주나 아니면 그죠? 그 시험 기간 넘어서까지 가면 좀 그러니까 뭐 발표는 그 이후에 뭐 여러분이 하더라도 정리나 발표는 그 전에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마무리나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을 너무 길게 생각하면 더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그 완료 시점을 조금 전반적으로 다 모든 팀들이 다 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첫 번째 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는 뭘 볼까요? 그 뮤직 플레이어 볼까요? 네, 뮤직 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플레이어의 홍유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사항입니다. 모바일 앱은 기기 안에 있는 음악 파일을 거저 리스트로 만들고 이 리스트는 기본으로 생성되는 전체 파일 안에 들어갑니다. 음악 리스트는 제목과 프로그레스 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음악이 재생된 정도를 나타내며 클릭하면 음악이 재생되고 아이템의 붉은색이 변경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음악만 정지하고 다른 음악을 재생시킬 경우 기존에 재생되던 아이템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메뉴는 포더 추가, 삭제, 재생 속도 조절, 연속 재생, 셔플 재생이 있습니다.
다른 폴더를 클릭하면 해당 폴더에 들어있는 음악 리스트를 띄웁니다. 재생속도 조절은 클릭할 때마다 재생속도를 0.25씩 2까지만 증가시킵니다. 연속 재생은 폴더 내에 있는 음악 리스트를 순서대로 계속 재생시키고 셔플 재생은 재생속도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다음은 웹에서의 화면입니다. 메뉴로는 모바일 메뉴에서 삭제를 제외한 4개의 같은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더를 클릭하면 이 폴더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우측에 생성되고 없을 경우 파일을 드랍하거나 이곳을 클릭해달라는 안내글을 띄웁니다. 음악 리스트는 리스트가 뜨는 곳을 클릭하면 나오는 파일 탐색 창을 이용하거나 파일을 끌어오면 현재 클릭한 폴더 안에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음악 리스트의 아이템은 제목, 프로그레스 바, 재생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재생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재생 버튼은 음악을 재생시키고 이미 진행 중일 경우 정지시킵니다. 이번 주 진행 상황입니다. 설정 역할을 하는 새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복사, 삭제, 확인 버튼이 나옵니다. 이 이동, 복사, 삭제 중 하나를 클릭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야 리스트의 상태가 변경됩니다. 설정을 하는 중인 상태에서 폴더 음악 리스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현재는 삭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표는 아이템의 이동과 복사, 메뉴 UI 개선입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봤고요. 저희 그래도 오늘은 평소에 비해서 화질이 되게 좋네요. 보통은 그 홍유진 보내준 파일이 되게 화질이 되게 안 좋아서 그랬는데 오늘은 뭐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앞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다 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요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다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자, 요게 지금 현재 구현된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사실 저 좀 헷갈리는 게 얘를 지금 모바일로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외부로 지금 올렸네요. 모바일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웹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두 가지 버전을 지금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조금 헷갈립니다. 어쨌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상태는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지금 된 것 같은데 모바일이 아니라 웹 버전으로 지금 된 것 같은데 동일한 기능을 뭐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기능들은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고 갑자기 화면에 지금 폴더라는 애들이 이제 전체 폴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모바일 버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바일은 무조건 다 전체를 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건지를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건 지금 이 상태로만 봐서는 어쨌건 폴더별로 이제 관리가 되고 전체 리스트가 여기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바 대신 여기 뭐 동그란 게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플레이 시간일까요? 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기능들은 이전에 있던 애들하고 유사한 것 같고요. 유사한 것 같고 지금 여기 set이라고 한 기능 그걸 가지고 그게 좀 추가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플레이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어쨌건 시연 영상이 됐건 좀
실물이 됐건 뭐 그걸 봐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번에 또 얘기했듯이 한번 소스를 들고 저한테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심지어 이게 지금 모바일로 하는 건지 웹으로 하는 건지도 지금 화면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두 가지 버전을 다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건 요번 주에 그 뭐 했다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그 요 셋과 관련된 저 부분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만 보면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런 식의 그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무브나 카피라는 기능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목 중에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찍어가지고 카피 누르고 폴더 누르고 무브 누르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요 상으로는. 네, 그걸 진짜 그걸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아마 딜리트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죠? 삭제 버튼인 것 같은데, 얘네는 다 글로 쓰고 이거는 짝대기로 해놓은 거,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이게 기능을 다 해놓고 버튼을 누르면 그때 해당 기능이 이동이 되는 거다. 일단은 그 카피나 무브 같은 게, 이게 삭제는 뭐 알겠거든요. 삭제는 선택하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무브나 카피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조금만 명확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어쨌건 찍고 하면.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같은 곳에 같은 걸 카피를 눌러버리면 이 파일이 하나 더 복사가 되는 건지, 그렇겠죠? 여기 상으로는 무브라는 건 움직이는 걸고 카피는 그냥 이걸 복제하는 걸 거니까 그런 뜻인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게 예를 들면 카피라는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을 등록하는 애가 사실은, 등록하는 애가 따로 있나요, 여기에? 요게 파일을 등록하는 애군요. 파일을 등록하는 애가 있고, 아니면 등록하는 기능이 여기에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 보면. 왜냐면 여기 폴더를 바라보고 등록을 시켜야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 어쨌건 요 좀 실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것들 그 기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 요 기능들이 구현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것들을 나중에 조금 명확하게 해서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웹에서 이게 웹이면 이게 탁 누르면 플레이가 그냥 되나요? 그것도 궁금한데, 이게 미디어 뭐 이런 거랑 연동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플레이가 되나? 뭐 어쨌건 그것도 헷갈리네요, 저희가. 네, 어쨌건 다음번에 좀 잘 확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홍유진 거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곽성욱 학생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11주차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곽성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메인으로 사용하게 될 리액트에 대해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문법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팅 기능을 구현한 것을 코드와 함께 설명하고 화면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매우 인기 있는 프론트엔드 웹 프레임워크로 리액트, 앵귤러, 뷰 등이 있는데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활용이 더 편한 리액트를 사용하게 되었고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하나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특징으로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고 이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가상의 돔인 버추얼 돔을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그릴 때 실제 돔과 비교하여 상태가 변경이 필요하면 이제 필요한 사항들만 가상의 돔에서 실제 돔에 반영하는 방식과 잘 맞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 구조로 여러 컴포넌트를 쪼개서 UI를 만드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JS가 아닌 JSX를 사용하는데 JSX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동시에 사용하고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에 바로 HTML 문법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팅 기능을 구현한 코드를 서버단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작성한 코드에서 이 빨간 박스가 추가된 것인데 이 on 명령어로 이벤트를 받아서 해당 룸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입니다. 네, 클라이언트에서 이 메시지 아이템을 작성하여 소켓IO 모듈로 송수신한 것입니다. 네, 서버보다는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하는 것이 많아 바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파일 구조입니다. 그리고 리액트의 기본 화면이 되는 앱 JS의 코드를 보면 이 리액트 라우터 돔 모듈을 사용하여 이 라우트는 컴포넌트에서 설정된 패스 URL과 현재 경로가 일치할 때 이 해당 컴포넌트 또는 함수들을 렌더링하는 것으로 이 패스에 따라서 이 해당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것입니다. 이 홈과 챗, 이 태그는 위에서 해당 이 두 가지 로그를 받아서 파일을 받아서 임포트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에 언급했던 그 컴포넌트를 쪼개서 UI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 태그는 라우트로 생성된 컴포넌트 중 첫 번째 라우트를 렌더링해 주는 것인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설정한 패스와 패스의 이 루트, 이 슬래시 경로에 접속했을 때 이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줘야 되는데, 이 슬래시가 포함된 패스가 포함된 경로가 모두 렌더링 돼서 이 스위치 태그를 사용하여 이 첫 번째 경로를 렌더링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우트들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라우터입니다. 다음은 채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룸 네임과 유저 네임을 받아 get에 와서 이 myinfo에 저장한 것이고, 리액트의 후구인 useState 함수를 사용하여 첫 번째 원소에는 현재 상태의 변수이고, 두 번째 원소는 이 상태 값을 바꿔주는 함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코드를 보면 소켓 IO와 연결하기 위해서 서버 포트인 5000번을 주고, 이 커런트 소켓을 셋하기 위해 사용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넥트 이벤트를 받아와 이 위에서 작성한 myinfo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를 보시면 이 HTML처럼 생긴 것이 JSX 문법으로 작성한 코드인데, 여기서는 컴포넌트 이 챗 로고와 챗 인풋을 임포트해서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여 이 소켓이 생성되기 전에는 이 로딩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겠다고 선언한 코드입니다. 다음은 메시지를 작성했을 때 나오는 코드로 이 서버에서 봤던 메시지 아이템과 동일한 것으로 이 커넥트와 디스커넥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입장과 퇴장하는 그 시스템 메시지를 메시지 리스트에 세트하는 것입니다. 이 HTML 코드는 유저 네임과 그 시간 그리고 메시지 등을 맵 함수를 사용하여 배열에 저장하여 전달하는 화면에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다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작성한 코드로 이 onSend 이벤트를 발생시켜 유저네임, 메시지, 타임, 시간을 선언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setChat 메시지는 이 위에서 useState를 사용한 함수로 이 아래서 setChat 메시지에 이 값을 넣어주기 위한 코드로 초기 상태를 공백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그 인풋에 변화가 있을 때 이 위에서 작성한 메시지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 있는 이 코드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가 전달되는 폼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면입니다. 예, 그림과 같이 처음 입장했을 때와 이
입장했을 때 보여지는 메시지들이고, 이 메시지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이름, 유저네임, 타임스탬프, 시간과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빈 화면에는 이제 그 방에 입장한 유저 정보와 뭐 방 이름 등 이제 정보들을 넣을 예정이고, 이 다음 화면에서는 퇴장했을 때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 채팅 기능과 리액트 정리는 완료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 룸 네임과 유저 네임을 사용하여 그 생성된 방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방에 참여 중인 유저를 볼 수 있는 UI를 구현할 예정이고, 이 방 이름과 유저 이름, 룸네임, 유저네임을 배열에 저장하여서 그 중복된 이름이 있으면 뭐 알림창을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번 게 쓰고 올라왔네요. 자, 저희가 여기 각성욱 학생 거를 좀 잠깐 보면, 지금 채팅 기능을 지금 구현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좀 봅시다. 자, 일단 리액트 가지고 지금 뭐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 중에 지금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건 노드에 있는 그런 코드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팅 기능을 지금 이제 추가를 했는데, 추가를 해놓고 여기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HTML 문법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 뭐 함수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 이제 그 페이지나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요 경로를 요렇게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리액트를 잘 몰라서 그냥 이 기본 뭐 그 사용법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대부분이 익숙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보통 자바스크립트로 기능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애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요 문법 몇 가지만 익히면 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요즘 워낙에 리액트라는 걸 많이 쓴다니까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볼 시간이 없네요. 어쨌건 지금 뭐 곽성호 학생이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 기본적인 구조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정보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함수 형태로 구현해서 함수도 사용을 하고 연결해서 쓰고, 뭐 지금 보면 이렇게 특정 포트 열어서 그 올리기도 하고 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코드 하나하나를 뭐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지금 이 리액트 코드를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이제 그 이런 필요한 사람에 맞춰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리액트에서는 저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리고 뭐 지금 보면 뭐 받았을 때, 연결됐을 때, 연결 끊길 때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그 상황들은 저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턴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뭐 보여줄 수 있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요거 할 때 요 위에다가 얘 파일명 같은 게 좀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확장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파일을 가지고 하는 건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JSX, 네, 그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건 자바스크립트도 아니고 뭐 저건 막 그 섞여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 형태를 저렇게 구현해서 지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그 채팅 그 인풋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여기 뭐 메시지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요거에 의해서 구현된 파트가 지금 여기에 요 아랫부분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능이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러지? 이제 리액트를 쓴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게 좀 화면이 좀 화려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네, 특별한 걸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플한 요런 모양인 것 같고요. 조금 예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나중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봤을 때 이게 나중에 지금 요 구조, 그러니까 뭐 채팅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요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각 방을 나누고 유저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사실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홍길동이나 곽성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쵸? 그냥 무작위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요거를 봐선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어쨌건 접속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저렇게 처리가 된다니까 되나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유저 네임이 여기 있군요. 네. 그래서 저거 로컬 스토리지에 유저 네임이 들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이름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 방식이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건 요거 나중에 그 사용자 관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뭐 그 보면 방별로 사용자 관리랑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방 리스트나 아니면 사용자 리스트 이런 애들이 사실은 떠야 이게 뭔가 채팅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이 입장하고 이순신이 얘기하고 내가 퇴장하면 퇴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때 화면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좀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게 뭐냐면, 만약에 내용을 설명을 한다면 일단은 화면을 먼저 얘기를 해서 화면에 어떤 기능이
여기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약간 앞뒤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 소스만 쭉 설명하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 기능인지를 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은 기능을 막 만들긴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서 끝나면 어떤 페이지로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방은 어떻게 관리가 될 거고 하는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구현된 기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본인이 만들 그 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전체를 놓고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럼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쨌건 외부를 하는 거니까 조금은 더 예쁘게 좀 꾸며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과물 찍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건 늦게 시작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좀 빨리빨리 그렇게 처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곽성호 학생 내용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한 팀이 원래 영상을 더 보냈어야 되는데 영상을 안 보내서 일단 마지막 팀 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뉴비두비 팀 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뉴비두비 팀장 박찬희입니다. 심화 캡스톤 디자인 12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그래프 하나 수정, 엑셀 데이터 DB 입력, 대시보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 하나 차트 수정입니다. 생산 부서에 따른 차트를 월별 분량수를 내부, 외부, 그리고 외관 수치별 분량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였습니다. 생산 작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생산 이가에 대한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리면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의 수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 데이터 입력입니다. 페이지를 만들어서 엑셀 파일을 이 페이지에다가 올리면 자동으로 DB에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 성공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로드하는 파일에 문제가 있으면 fail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엑셀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테이블입니다. 엑셀에 있는 데이터가 잘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대시보드 통합입니다. 메인 화면이 사용자 모니터의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변경되어 보여지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대시보드의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또한 사용자 모니터의 크기에 맞게 변경되어 보여지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주 진행 계획입니다. 대시보드와 엑셀 업로드 통합, 그라파나에서의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배치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 팀 내용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저희가 PPT를 좀 띄워서 내용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 뽑아다가 이제 뿌려주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요청으로 이제 그라파나 요 대시보드 내용을 이제 좀 뿌려달라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모양대로 지금 뿌리는 동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스위치하고 내용으로, 그리고 그 발생 그 내용들 뭐 그거 위주로 해서 이제 여기 수치 뽑으면서 이제 처리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부서별로 이제 그 나오는 분량 개수나 이런 것들,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출력을 지금 시켜주고 있고, 기능들이 이제 대부분 다 구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하는 기능으로 이제 데이터가, 여기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DB 쪽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 기능은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 사실은 그 앞팀 할 때 그 다른 팀 얘기할 때, 사실 요즘에 이렇게 파일 선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직접 파일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런 일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 기능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보통 파일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파일 열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리고, 이것도 괜찮긴 한데, 그 저희 뭐죠? JDS인가요? 예. 그 JDS 팀이 그 이전에 했던 그 기능을 보시면 아마 거기에 JDS 팀 맞네. 그 팀들이 이제 그런 엑셀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놨고, 인터넷 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같이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좀 보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좀 가져다 쓰고, 뭐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도 물어보고, 뭐 이러자고 우리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정보도 좀 교환하시고, 서로 같은 그 캡슐하는 사람들끼리니까 뭐 좀 물어도 보고 이렇게 교류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시간이 된다면 그런 기능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잘 들어가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뭐 그 이전에 앞에 팀 봤듯이 내용이 탁 추가가 되면 화면에 이제 바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이제 다음번에 사실은 요 팀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엑셀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업데이트를 하는 시점에 솔직히 얘기하면, 전번에 보니까 이거 손으로 직접 지우고 그러던데 그러지 말고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 일단 화면 먼저 화면이래. DB 내용 날리고 그 다음에 밀어 넣으면, 그럼 이제 오히려 깔끔하고 간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프링에서 지금 보여준 대시보드인데,
사실은 뭐 이 팀 만났을 때도 이미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요런 식의 대시보드가 그 그래파나에도 이제 한 번에 딱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배치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그 우리가 대시보드를 보는 이유도 뭐예요? 한눈에 이 내용을 다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수정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네, 여기에 있는 뭐 모양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뭐 한두 가지 기능을 더 한다면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대시보드 내용, 그러니까 어쨌건 그 엑셀 내용, DB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전번에 보여줄 때 보니까 이게 검색 기능도 지금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잘 정리해서 이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대시보드랑 엑셀 업로드 통합이 돼서 이제 업로드하면 이제 한 방에 딱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배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수정하고 그런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지금 다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캡스톤이라고 하는 과목 특성상 이거는 이제 반드시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에 대한 그 부분들도 좀 이제 슬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12주차 영상이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제 13, 14주차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원래 이제 저희가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이제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다는 게 또 사람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고민하셔가지고요. 결과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최초로 고민했던 부분하고 실제 결과물하고 동일시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그 12주차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발표는 이제 마치고요. 사실은 한 팀 내용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어쨌건 스킵이 된 상태라서 지금 보면 그건 올렸거든요. PPT는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내용이 동영상이 지금 안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 여기에 지금 보면 그냥 잠깐 볼까요? 이거 지난주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과제란에 올라와서 이제 봤는데 뭐 다시 이 친구들이랑 뭐 따로 연락을 해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예, 어쨌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고 꼭 결과물 좋은 거 들고 그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